안녕하세요. 오늘은 없는 사람이라는 최정화 장편 소설이랑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책이죠. 곤도 마리에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 두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책의 연관성은 뭐 그렇게 크게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요새 뭐랄까 시대 상황에, 우리 한국 시대 상황에서 읽어볼 만하지 않나 싶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서 연초를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 정리하는 게 지금처럼 좋은 타이밍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된 책인데, 두 권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없는 사람이라는 책은 제목에서 혹시 연상되는 것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너무 은근한 따돌림이나 뭐 너무 소극적이어서 있는 둥 마는 둥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했는데, 소설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잠깐씩 캐릭터를 통해 이렇게 좀 본 노동자 조합원이나 용역원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읽다 보니까 이런 소재라서 참신하고 좀 재밌었는데, 재미없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설 안에 인물들이 되게 뭐랄까 화로처럼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배경을 떠나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되게 긴장감 있게 풀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디자인은, 일단 가볍고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딱 좋고, 책의 표지랑 색이랑 무언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띠지를 빼면은 제가 이 책에서 받은 느낌을, 밍밍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색깔을 이렇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뭔가 좀 맹하면서도 제목과 딱 어울리는 컬러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얼음장 같은 비정함과 뜨거운 결핍감이 섬세하게 대립하는 결정적인 순간, 뭐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맞는 말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겉에 띠지에는 이런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어느 누구한테도 포커스가 맞지 않은 여러 인물들이 있는 사진이거든요. 좀 없는 사람에 대한 잘 설명한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배경이 되는 직업이나 공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첫 번째로 좋았고, 그리고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케이블에 있었는데, 그 라스트라고 윤계상님이랑 그 다음에 뭐 이범수님 이런 분들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배경이라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물론 다르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환경을 여러 미디어 중 책으로 좀 자세히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요. 집회 등을 보게 되면 좀 왜 그럴까 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거나 뭐 그렇게 간접적으로 접하기만 했지,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보통 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이 소설은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저럴 수도 있을까? 하면서도 수능이 되는 게 좀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훌륭해서 이제 납득이 가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이브라는 인물이 나오고, 뭐 이제 뭐 무오라는 인물이 나오고, 뭐 도트라는 인물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브라는 인물은 정말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인 이고, 그리고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작가님도 마지막에 이제 프롤로그 같은 데서 인정을 하셨지만, 배경이라든지 좀 더 많은 설명과 장면이 없어서 2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간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글에 생명력을 부여한달까? 한 되게 중심이 되는 인물이고, 도트라는 인물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부의 이야기였다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도트의 이야기는 조금 뭐랄까 좀 알게 돼서 더 슬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저 독자로서 좀 안 알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무오라는 인물은 제목과 같은 그런 중심이 되는, 없는 사람의 중심이 핵심이 되는 인물인데, 그의 심리 변화 등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용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연기로, 그리고 무슨 장면에 그 사람의 이제 뭐 대사로 읽을 수 있는데, 좀 글로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근래에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인
혼이 비정상이란 말이 이 인물 중 누구에게 해당할지 자신만의 판단에 맡기면서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좀 보통 상황은 아니거든요. 약간 뒤틀어진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들이라 좀 그들만의 이유가 있어서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비정상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좀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마지막엔 배신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담백하게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배신이라는 게 여러 인물 간의 마음에서 더 크게 느껴지면서 좀 감칠맛 나게 최정화 소설가님이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지막이 저는 되게 나름 센 반전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의심받는 게 임무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의 의심이란 무슨 의미인 것인지,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라서 좀 더 크게 제가 느꼈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제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가 의미하는 게,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집회 당사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참 겹쳐지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된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탁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유명하죠. 곤도 마리에의 인생이 빛나는 곤마리 정리법,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처음 집에 이사 왔을 때 짐이 많이 없고 해가지고 좀 횡하니 좋았었어요. 근데 짐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말 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넣는 서랍에는 남은 약들이 가득 차가지고 조리도구통에는 조리도구가 꽉 차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필요한 것만 산다고 샀는데도 그냥 각자 자리를 정해두기만 하고 정리를 따로 안 하니까는 좀 짐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구하려는 그 단순하게 살려는 그런 뭐랄까, 저 나름의 가치관에도 반하고, 그리고 2016년도 이제 막달이 되고 해서 유명한 책이고 읽어보고 싶기도 했었고, 좀 정리가 필요한 구석구석이 제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려고 읽어보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정리책 같은 거를 저는 솔직히 처음 사봤어요. 이런 게 왜 할까라고 좀 의문을 갖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정리법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했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었어요. 되게 예상외로. 그러니까 읽는 데서 부담이 오면 아주 절대 펴지지 않을 그런 주제잖아요. 정리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스러운데, 근데 역시나 글이 별로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보다는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잘 이해가 되게끔, 이해도 잘 되고 훨씬 더 잘 읽히게끔 그렇게 편집을 하신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정리의 90%는 마인드라, 그런 말이 공감이 가고, 크게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은 이제 정리를 마음먹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가짐을 먹어야 하는지 등이 써있고, 그 두 번째 섹션에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지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마음을 먹어야 정리를 시작할 수 있고 정리 중에 지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워낙에 정리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첫 번째 섹션에 그렇게 마음가짐에 대해서 써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 서랍 하나만 30분만 정리해도 오늘은 못하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가 잘 정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리하기 전에 마음 먹기가 사실 그냥 정리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설레는 것만 남긴다라는 그 제목과 함께 좀 그 정의도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리하는 법은 누구나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좀 헷갈리거나 이건 남겨두는 것이 좋겠어 이러면서 한 번씩 꺼냈다가 다시 배치만 바꿔서 또 결국 정리 안 되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사실 굉장히 도움받을 만한 것들이 많고요.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라는 것도 딱 이제 정확하게 말해주고 넘어가서 그래, 내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그리고 버리는 것보다 사실 물건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버려야 되고, 집에 두기로 결정한 물건에는 사랑을 그리고 가치를 느껴야 된다고 써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말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본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장 정리, 책 정리, 서류 정리 부분이 여기서 가장 좋았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엄청 헤비 리더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책을 많이 구입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책 정리법이
빈 책을 한 곳에 모아서 꺼내보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지고 그 부분 정도는 읽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미나나 어디서 배울 때 주는 그런 교재 같은 것들 그리고 프린트물 같은 것도 다 버리라고 한 것도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제에 관한 거는 저도 동의를 하게 돼요. 왜냐면 세미나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내가 보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남겨놓는 건데 그걸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시간도 없고 그런 분들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모든 거를 머리에 넣는 게 중요하고 그랬으면 그걸 버려버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자제품이나 코드류 버리기 같은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인형이나 사진 정리 부분도 좋았어요. 그리고 하지만 좀 이렇게 부정 얘기, 신 얘기, 그다음 관혼상제 등 좀 너무 일본에만 국한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좀 편집을 안 하고서 한국에 출판됐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책의 부분 나오는 말들 그리고 집도 내 물건도 소중한 내 파트너다 239페이지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뿐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224페이지 그리고 98페이지에 당신의 집에 있는 물건의 당신에게 온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모든 물건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같은 부분도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한 그런 말들이지만 되게 정리를 하면서 지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화이팅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리할 마음이 지금 당장 있으신 분들은 순서대로 따라 해주시면 솔직히 정리의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 약서랍이나 비닐봉지 재활용하느라 모아둔 곳 카오스인 그곳 옷장이랑 옷서랍 정리부터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다 거의 끝나가는데 이런 2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